국민의힘 누구죠? 제12대 대통령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김문수가 됐다고? 김문수가 됐다고? 김문수가 됐대요, 여러분. 김문수가. 야. 그렇다면 단일화 추진 작업이 어날이 진행이 될 것이고 한덕수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국 곳곳 현직 판사들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조희대는 조만간 최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졸속 파기 양성 선고에 대해 진보 보수 중도층마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진보 중도 심지어 몇몇의 보수 매체들 또한 졸속으로 이뤄진 부분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 전형직 판사들의 반격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였다. 일회성은 정치적 편향 비판 초래한다. 라며 대법원 스스로 건의를 무너뜨렸다. 부산의 한 부장판사의 말이었습니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파기할 경우 더욱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직격을 날렸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주심이 지정이 됩니다. 전원합의체 해부는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번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의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해부를 직접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졸속 중에 왕졸속이죠. 이미 절차상 위반임은 명백해 보입니다. 청주의 한 판사도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해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 이재명 후보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달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해부했다. 1차, 2차 합의 기일을 가진 후 일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 사법부 행정 책임자들이 이현 불법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것,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다 라며 대법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또한 이재명 파기양성 대법 판결 질문에 이젠 나와 상관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양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면 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듯한 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사법 절차에 기대어 대선을 한다는 게 참 우습지 않나라며 대법의 정치 개입을 정면 비판한 글을 또 남겼습니다. 누가 보면 이재명 후보가 법원에 기대어 대선을 한다라고 해석도 될 수 있겠지만 희대의 정치 개입, 명백한 점에서 봤을 때 이는 정치에 개입한 대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젠 나하고 상관없다. 파기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한다면 사법 절차에 기대어 대선을 한다는 게 참 우습지 않나. 아무리 들어봐도 여러 번 들어봐도 대법의 정치 개입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한덕수가 어제 가는 곳마다 조용한 곳이 없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초심 백운종 대표에게 응징을 당했고,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인간아. 쪽방촌에 방문했을 때에도 계엄 못 막은 총리가 무슨 대건이야. 뒤통수에서 이런 송곳 질문도 날아왔다고 합니다. 뭐 하셨습니까? 계엄도 막지 못했는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옳소.
그리고 강주 5.18 국민묘지에서도 응징을 당했습니다. 망했어요. 오자마자 지금 시민들이 겁쟁이 한덕수, 바보 같은 한덕수, 감옥으로 빨리 가야 할 한덕수. 그가 과연 감옥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자, 덕수 뒤통수 여기 있어요. 덕수 여기. 자, 버스를 타고 갈 것 같아요. 사진 찍고 나니까 이제 가죠. 자, 결국 민주묘지에서 참배는 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법을 향한 정규제의 쓴소리 보겠습니다. 한 달 후에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을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원심 파기환송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법의 어떤 정치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왜 대법원이 이런 무리한 판단을 하는지 아마 대법원 판사들로서는 어떤 종류의 과잉의 정치의식, 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런 거짓말쟁이가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제대로 짚었죠? 이런 판단은 좀 위험하다. 대법원을 까고 있어요. 대법원 판사들이 국민을 대리할 수 있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윤석열의 지배하에 있는 검사가 걸면 걸리는 거, 안 걸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정치인의 어떤 행동 여부가 검사의 기소 편의에 오로지 놓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소극적 판단에,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소극적 판단에 거쳐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이 만일에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건 대법원에 대한, 법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도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팽개치는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도 아니고 두 명의 대법관이 이거는 정치관행이다 하고 사법의 정치화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10명의 대법관이 밀어붙인 겁니다. 저는 이거는 사법부의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사법부가 과잉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법원의 정치화다 이건. 대법관이 어떤 종류의 정치적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무감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신념을 지금 관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곤란해요. 이건 판사의 정치의식이지. 이게 무슨 대법관의 냉정한 판단을, 내일 모레 한 달 후에는 대배심이 열리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게 돼 있고.